지난 라오스 4박 6일 여행 코스 편 잘 보셨나요? 꼭 가야 할 스팟들을 콕콕 집어서 알려드렸죠. 이번 편은 라오스 기본 정보와 가기 전 알고 가시면 좋을 필수 정보들을 추려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약 5시간 15분 거리,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양옆 태국, 베트남은 그들이 가진 휴양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인프라도 갖추면서 여행객 유치에 노력을 들인 반면 라오스는 주변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서양 배낭 여행객들이 함께 찾으면서 여행지로서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가진 관광 자원에 비해 교통 숙박 인프라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바다도 없는 동남아의 유일한 내륙국가지만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신비로움, 또 가꿔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 꾸준히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보다 청춘으로 유명세를 타며 코로나 전 2019년에만 20만 명의 국민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 여행지입니다. 라오스의 언어는 라오어인데 태국어와 유사한 단어도 많고 태국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에서는 영어 메뉴도 갖추고 있고 생각보다 한국어도 많이 보여서 자유여행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천발 직항 항공편은 23년 현재 라오스 국적기 FSC 라오항공과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오항공은 오전 출발, 제주항공은 저녁 출발이라 본인에게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객들은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이 세 도시를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비엔티안은 많은 여객기들이 출도착하는 곳으로 여행의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라오스의 수도답게 라오스 안에서는 가장 도시의 모습을 갖춘 곳이지만 사실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불교 국가답게 곳곳에 크고 작은 사원이 많아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모습의 불교 문화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비티 천국 방비행도 있습니다. 스릴 넘치는 버기카를 타고 달려 숨겨진 블루라군을 찾아 물놀이도 즐기고 강을 따라 카야킹도 하고 튜빙도 즐겨보고요. 가장 익사이팅한 도시면서 곳곳에 높게 솟은 이 기암절벽의 멋진 뷰까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이 있습니다. 라오스 전통 양식의 건물과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의 모습을 아름답게 간직한 곳이에요. 또 꽝시 폭포와 같은 자연, 아침마다 볼 수 있는 신성한 탁바랭열, 라오스에서 가장 활발한 야시장까지 있는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입니다. 도시 분위기가 참 좋아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는 사계절 덥고 습한 날씨지만 건기, 우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기는 11월에서 4월로 주로 해가 쨍쨍한 날씨라 여행을 알차게 즐길 수 있지만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덥다 못해 뜨겁고 올해는 비가 너무 안 오고 이상기온으로 최고 43도까지 올라가는 등 더워 지치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기는 5월에서 10월까지로 건기에 비해 강수량이 많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면 구름이 껴있어서 자외선 지수가 낮다 보니 오히려 비만 안 오면 덥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건기라고 무조건 좋고 우기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프라이빗 밴, 버스, 항공으로 도시간 이동을 해왔지만 코시국에 고속철도가 새로 생기면서 이동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전보다 효율적인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오스 양 옆의 나라, 태국, 베트남에는 이 고속철도가 없어서 기차 타러 놀러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라오스의 명물이기도 한데요. 다만 직접 발권이 쉽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예약 어플이 있지만 라오스 현지 번호가 있어야 해서 여행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하기가 어렵고 오프라인으로는 탑승일 이틀 전부터 티켓 구매가 가능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구하다 보니 더운 날씨에 긴 줄을 서야 하고 기차역이 도심에서 거리가 꽤 있다 보니 티켓 오픈런 하러 가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기차표 발권 대행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기차표를 구하셨다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차 탑승이 항공기 탑승하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티켓 확인을 하고 보안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적어도 1시간 전까지는 기차역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차 플랫폼으로 들어갈 때에도 티켓 검사를 한 번 더, 또 도착역에서 밖으로 나갈 때 다시 한 번 티켓 검사를 하니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꺼내기 편한 곳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는 택시, 툭툭 등이 있는데요. 툭툭은 관광지에는 워낙 많지만 바가지 요금이기도 하고 택시는 로카 앱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로카는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인데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금액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로카 앱은 비엔티안 루앙프라방에서 가능하고 방비행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호출 시 나오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지 실제 금액과는 아주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택시가 잡혔을 때 디파짓 개념으로 미리 예상 금액이 결제가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실 금액으로 다시 결제가 이뤄진 뒤에 기존 디파짓은 취소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라오스에서는 예상하시겠지만 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래블월렛 카드를 챙겨갔지만 앞서 로카앱 자동 결제에서만 사용을 했지 식당, 야시장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현금은 트래블월렛 카드를 가져가셔서 현재 ATM에서 출금하는 방법도 있고 환전의 경우 미화를 챙겨가서 공항이나 시내 환전소에서 현지화폐로 환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100 권종을 더 많이 쳐준다고 하고요. 공항 시내 환전소 두 곳 모두 이용을 해봤는데 공항이 아주 조금 더 환율이 좋았습니다. 라오스 깁은 라오스를 벗어나는 순간 환전도 안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어떻게든 면세점에서 털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물리적인 심카드가 필요 없는 eSIM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오스는 eSIM 지원이 불가능한 국가라 유심을 이용했습니다. 비엔티안 공항 입국장 나오면 바로 앞에 유심 파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고 23년 4월 기준 6일 10기가 2,000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라오스 인프라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여행하기에 과거보다 편해지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이겨낸 뒤 멋진 풍경을 마주했을 때 커지는 이 여행의 짜릿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